그래가지고 조국이를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 차기 대권 보험을 김경수 아니면은 조국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시민이는 또 그 윤석열이 밑에 있던 검사가 또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둘이를 날린 거예요. 크게 볼 때는. 추미애가 김경수 하나를 날렸고 안희정이 날아가 버리고 차 역사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채찍 아니겠어요? 그 채찍이 그 문재인이고 하나 더 채찍이 있으면 안 되죠. 이재명이 채찍은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래도 국회 또 2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년으로 이 채찍 기간을 끝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북한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가 말이죠. 이 나라가 하나 되는데 교회가 기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북한의 좌파처럼 그렇게 북한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아니라 북한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 그래도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통일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독일처럼 통일되고 나서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잘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뭐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빠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열정도 있고 부지런하고 말이죠. 배운 것도 많고 자부심도 있고 너무 자부심이 많은 것도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 그 경쟁의식으로 신앙으로 그것이 성화가 되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시네? 정치적 여정을 보면 알아. 정치적 과정을 보면 알고 주님이 확실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좌파 정권 뭐 50년을 만드니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10번을 연달아 해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12번을 연속으로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야 50년 좌파 치하가 될 거 아닙니까? 입법사법에 있어가지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투표를 통해 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권력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국회의원 다 합치는 것보다 뭐 힘이 더 세겠죠. 탄핵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 선거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좌파에서 대권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것끼리 싸우다가 날아가고 저것끼리 싸우다가 날아가고 또 실수한 것처럼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희정이 날아가고 말이죠. 불미한 이유로. 안희정이도 대권 후보 아닙니까? 도지사였으니까. 그리 날아가고 또 김경수도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희정이보다 더 좋지 한편으로는. 경상도 친구 아닙니까? 경상도 좌파. 그럼 전라도에서 찍어주고 말이죠. 그리하면 이 표를 몰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경상도지사니까 경남도지사니까 경남의 인구가 많잖아요. 경북보다는. 그러면 이 경남표 몰아 가지고 전라도표 몰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듯이 노무현이 대통령 되듯이 경상도 좌파 정치공학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경상도 출신 좌파 전라도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권을 장악하는 딱 그 정치공학적으로 맞거든 이게 표 계산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추미애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건데 추미애가 몰라가지고 드루킹으로 인해가지고 자살골을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지금 깜방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양반이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김정숙이의 마음은 김경수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김경수, 김정숙이 말이죠.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비서처럼 말이죠. 그렇게 선거할 때 보면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날아간 거죠. 문재인에게는 김경수만한 자기 보험이 없는데 자기 퇴임하고 나서 제일 가깝지 한편으로 조국이보다 더. 근데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희정이 날라갔지, 김경수 날라갔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박원순이나 임종석 이런 애들은 안 될 거고, 박원순이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좌파. 딱 이 전략적으로 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조국인데 조국이를 법무장관 시켜가지고 뭐 총리까지 시킨다든지. 조국이가 또 민정수석이었거든.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심은 조국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변호사 때부터 뭐 경상도에서 지냈다고 하니까 진해하고 부산하고 바로 붙었거든요. 광주하고 화순하고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진해하고 부산하고. 근데 거기서 같이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세월이. 그러니까 조국이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조국이를 갖다가 윤석열이가 또 날려버리네. 야, 참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안희정이야 뭐 저거 계열이 아니라고 해서 저거가 날렸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파 쪽에서 날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희정이 날라갔지, 김경수 날라갔지. 그래서 이제 조국이를 위한 그 좌파의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장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종석이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윤석열이가 칼을 뽑아가지고 조국이 모가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조국이뿐만 아니고 가족들 날리면서 문재인이 전체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거든. 검찰에서 윤석열이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파악이 안 된 거지 한편으로. 윤석열이 아버지도 그거 보니까 우파 경제학자 아닙니까? 뭐 프리드만인가 그 책을 윤석열이에게 선물했는데 윤석열이가 우리가 성경 보고 은혜 받듯이 그 책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우파지. 이 충건 박사 그 TV를 윤석열이가 그렇게 열심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학에 있어가지고는. 국방 문제, 외교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이 우파인 거예요, 한편으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검사가 그런 데 관해서 다 입장이 있겠습니까? 자기 일하는데 바쁘면은 한가한 사람들 뭐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 못하지 않습니까? 배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기 전문 분야 외를 그 내용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깊습니까?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분야가 조직신학, 실전신학, 성서신학에도 신약신학, 구약신학 있고 또 역사신학 있고 역사신학도 뭐 교회사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를 중심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헬라어를 중심으로 혹은 독어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많다면 그거를 혼자 다 하겠어요? 신학자 혼자서 한 분야를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이가 다 잘할 수는 없고 다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듣는 그 유튜브라든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좌파에서 길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온 것을 그 문재인이나 그 주변에서 캐치를 못한 거예요, 한편으로. 왜 윤석열이 색깔을 캐치를 못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박근혜 잡는데 자기네들 생각이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박근혜 잡는 칼이 설마 자기를 잡아올지는 몰랐지. 한편으로 박근혜를 직접 자기가 손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 함께 어쨌든 그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윤석열이를 뭐 어쩌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검찰 중에서 많은 검사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좌파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힌 사람이 윤석열이거든. 감사원의 최재형이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둘이서 칼을 뽑아가지고 문재인이한테 칼을 들고 달라드는데 최재형이가 왼쪽으로 쳐들어오고 칼을 찌르고 말이죠. 윤석열이가 오른쪽으로 칼을 쳐가지고 문재인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뭐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설마 이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칼을 안 뽑을 줄 알았는데 뽑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국이를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 차기 대권 보험을 김경수 아니면은 조국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시민이는 또 그 윤석열이 밑에 있다고 해야 됩니까? 밑에 있던 누굽니까? 그것을 또 검사가 또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둘이를 날린 거예요. 크게 볼 때는 추미애가 김경수 하나를 날렸고 안희정이 날아가 버리고 안희정이가 그 일 아니면 지금 대권으로 나올 거예요.
이재명이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인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 문제로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참, 역사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움직이면서 이 나라를 뭔가 그 닭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다 이렇게 크게 징계의 때는 끝나간다. 주님께서 그러듯이 품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겠죠. 한편으로 우리가 강내에서 투쟁도 해야 되겠지만은 노조들의 그 선동을 막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기도하지만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역사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그 좌파가 머리 짜매고 짜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전략을 짰는데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쳐서 죽이는 거는 안희정이 날렸다 하더라도 추미애 때부터 뭔가 방향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씩 쳐서 날리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이도 대권 후보거든.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또 희한하게 또 날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된 거 아닙니까?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 박원순이는 노무현보다 더 비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순결을 이야기를 했던 여성을 위한 변호사 말이죠. 여성의 인권, 그 성인식에 대한 그 감수성 그런 것을 법제화시키는 말이죠. 남성에게 조금 불리하게 만드는 페미니즘의 사회로 가도록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이 그 페미니즘에 의해서 날아간 겁니다.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망한 거예요. 참 역사란 게 여러분 희한합니다. 희한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상대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때려잡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칼에 자기가 당하거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꼴이 난 거예요. 벌써 많이 날아갔잖아요. 대권 주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재명이 있고 이낙연이 있지만은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 터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이나 보름만 더 빨리 터졌다 해도 이낙연이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빼도 박지도 못하도록 이재명이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게 터져가지고 이재명이를 물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지금도 뭐 집어넣어버리면은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유시민이 날린 거는 한동훈이가 날렸죠. 윤석열이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다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한편으로 한직으로 쫓겨나 있는 칼 잘 쓰는 검사들이 칼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세례를 하지 않겠어요? 싹 씻지 않겠습니까? 정치권부터. 그래서 좌파의 민낯들이 드러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광야에 가서 태극기 흔든다고 된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투쟁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도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스팔트 광야에 발을 딛고 서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아스팔트 광야 위에서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 방언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말기도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기도했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네,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고 더 많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기도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에 다시 한번 광야에서, 다시 한번 홍해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바로의 군사들 앞에 서서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말이죠.
한편으로 처절하고 한편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한편으로는 또 전략적이어야 하고 그런 정치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는 시금석으로 문재인과 좌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좌파부터 주님께서 한번 싹 청소를 하고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5년, 10년 동안에 청소를 하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적인 세력, 주사파적인 세력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에 38선 이북에 있는 그 정치적인 세력도 한번 싹 주님께서 정리하셔서 이 나라가 한 번 더 1907년도에 그 부흥운동을 120년이 지나면 2027년이 되잖아요. 2027년. 1907년을 기점으로 하면 120년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살아계신 분도 있고 주님하고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나라를 여러분 꿈을 한번 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